자, 지읒을 갖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읒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지읒이죠. 지읒은 시읒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아래쪽이나 옆쪽에 어느 모음이 달라오느냐에 따라서 지읒의 그 자음 선에서 두 번째 선인 요 뻗치는 선이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정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되고, 종이라고 썼을 때 옆쪽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응을 전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이응을 배웠던 그거랑 마찬가지로 종이라고 쓰거나 뭐 정이라고 쓰거나 이랬을 때 이응의 변화도 한 번씩 다르게 주면서 같이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내려가고 아니면 짧게 가고,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잠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잠은 좀 큰 침대에서 하니까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종달새가 오니까 종달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도 가고,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는 지읒이 두 번이나 나오죠. 전쟁 같은 경우는 두 번 나오고 모음자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밝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글씨 자체, 글자가 주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체만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글씨 자체가 주는 무거움조차도 같이 심어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두툼하게 쓴다거나 그래갖고 보면은 같은 전쟁인데도 그냥 편안하게 쓰는 전쟁, 뭐 이걸 갖다 예쁘게도 쓰고 싶어요 해갖고 이렇게 예쁘게도 쓰는데, 이렇게 쓰는 요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글씨체는 뭐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쓸 수도 있어요. 멋들어지게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이 멋들어지게 쓰는 부분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이 글씨가 내포되어 있는 그 느낌도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의 굵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캘리를 하실 때 우선은 글씨 모양이나 형태, 그리고 좀 더 예뻐 보이는 글씨체만을 갖다 많이 쓰기 위해서 연습들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선 그 글씨가 주는 느낌을 갖다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전쟁은 정말 무겁고 조금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글씨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더 무겁게 써주는 느낌이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처럼 지읒처럼 살짝 바람 불듯이 날아가는 요 글씨체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읒인데도 자연스럽게 획이 휘날리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정들다, 아니면 조심조심 같은 경우는 정말 살살 조심조심,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들도 조금씩 달라 보이죠?
이때 잘방잘방 했을 때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물이 튀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조심조심은 정말 살얼음판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끝을 살짝 띄워서 살금살금 걷는다는 느낌처럼 글씨를 썼고요. 정드는 거는 알게 모르게 슬며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다 살포시 스며드는 느낌으로 썼어요. 글씨가 주는 느낌 자체도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이 주는 그 다음 획순이 어느 거에 따라서 그 다음 획이 위로 더 내려가느냐, 옆으로 내려가느냐, 뭐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읒은 요것으로 마칠게요. 자, 치읒은 지읒에서 획 하나가 더 있는 것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 획을 위에 쪽에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감안해 주셔 갖고 쓰셔야 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치읓 같은 경우는 꽃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꽃에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꽃에서의 이 치읓 머리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붙이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지 못해 갖고 우리는 충분히 읽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 의미를 배우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은 꽃이라고 읽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켈리 글씨를 쓸 때는 읽혀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씨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는 걸 감안해 주셔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요걸 갖다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치읓 부분 머리 윗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 꼭 이렇게 요 사이 공간, 하얀색 공간에 요 자간을 갖다가 잘 맞춰서 띄워서 여기에 점 하나가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읓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선과 그 다음에 세로선 두 가지로 다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춤추는다, 뭐 춤추다 라는 것처럼 이 치읓 자체가 첫 머리에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면 좀 더 괜찮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껏 날개를 펴올린 치읓을 갖다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어쨌든 이 춤에서의 치읓 자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로선을 있는 대로 펼쳐서 자기 영역을 크게 넓혀 갖고 보여주시는 글씨체가 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꽃 같은 경우는 아래쪽 꽃송이 있는 쪽이 좀 더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치읓 같은 경우는 뿌리 개념으로 다 땅에 박혀 있는 느낌으로 다 가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치읓이 같은 치읓이지만 이쪽은 정말로 이렇게 땅 속에 박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치읓이라면은 여기는 위로다가 방방 뜨듯이 날아가는 그런 치읓이죠. 요것처럼 같은 한 글자이고 같은 자음이라도 어떻게 쓰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붓을 갖다가 날리면서, 보이시나요? 날리면서 이렇게 날리면서 연습하시는 거, 선을 자연스럽게 날리시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은 두껍게, 나중은 살짝 들어 올려서 날리시면서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치읓 같은 경우는 눌러서, 제가 좀 과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해서 좀 더 과하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했을 경우 같은 치읓이 주는 느낌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런 느낌이나 이렇게 날림선이나 아니면 누름선이 싫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모양만 가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글씨가 꼭 정답이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글씨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했을 때 다만 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꾸미는 이런 모습들 정도만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치읓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기억에서 하나의 획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진 않는데, 기억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그대로 궁굴리거나 그대로 내리거나 하는데, 가운데 획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느낌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혹시 마두를 읽히는 건 아니죠? 카드라고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기억이 들어가는 글씨 중에서 하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코코아, 따뜻한 코코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았을 때, 콜라나 코코아처럼 이렇게 보았을 때 음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기억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운 면을 많이 써서 글씨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억 자체가 각이진 기억보다는 구부려서 하는 글씨를 썼을 때 음식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카드나 코로나처럼 조금은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쓰는 글씨에는 기억 자체의 모양을 갖다가 각진 모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진 모양을 사용하고, 그 각진 모양 자체에다가 어떤 걸 갖다 보여준다거나 글씨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카레가 생각나는데, 카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굳이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살짝 물결무늬처럼 주었던 글씨체가 보이시죠? 이렇게 곡선이나 둥근 선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사물에 붙일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억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가 크다, 뭐 작다 했을 때 크다 같은 경우도, 이게 크다라는 글씨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다 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억은 짧으나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선에서 나와 있는 게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커 보이죠. 일반적으로 두 개가 딱 잘라져 있는 기억보다는 좀 더 나와 있는 기억이 좀 더 커 보이는 게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켈리에서는 다 어느 글씨든 제가 늘 말씀드리시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가 주는 느낌 자체가 똑같이 썼는데 지금 앞쪽 코만 이렇게 틀려졌어요. 그쵸?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글씨가 주는 의미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많다 아니면 커다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때 저건 정말 크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지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티귿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 파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아요. 디귿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한 번에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티귿을 표현하실 때도 간혹 가다가 요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메꿔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중간에 공간이 막혀져 있어야지만 티귿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해 주시고 적어 주시면 되었고, 티귿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획선을 갖다 다 살리는 티귿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려버리는 티귿도 있고, 한 번에 그리고 튀어나와서 표현하는 티귿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전혀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전부 다 한글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쓰일 수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통나무나 뭐 신발 뭐 아니면 탁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탁자를 이렇게 썼을 때와 지금 저는 이렇게 썼을 때는 획 하나하나 간 거고, 지금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한 번에 가서 쓴 글자예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쓴 글자.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냐,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잡이가 조금 달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냐, 우리 선그리기 할 때 연습하셨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나 아니면은 같은 글인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느냐, 그것도 또 거꾸로다가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획을 갖다가 아래쪽이든 위에쪽이든 쓰는 거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선 자기가 썼을 때 그 느낌이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탕 같은 경우도 아래쪽, 아니면 탕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 그 탕일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좌우 몸 이동하는 것과 이거 쓰는 방법들, 그것들 생각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피읍은 4개의 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다 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피읍 같은 경우는 조금 날려서 써주시는 것도 재밌으세요. 이렇게 그렇고 웃는 얼굴처럼 이렇게 나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피읍 같은 경우는 뭐 풀이나 풍성한, 요번에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그런 거 글씨 쓸 때 살짝 하고, 풍성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들 조금 이렇게 가득 차다라는 느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풍선이나 이런 것처럼 가득 차야 되는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동글동글하게 모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다 해서 전체가 동그랗게 보이고 모아져 있는 글씨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다가 피읍은 일자로 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안쪽으로다가 구부려서 쓰는 글씨가 좀 더 예쁘다는 거 보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좀 더 낫습니다. 요걸 한지에다가 옮겨보면은 일자로 다 쓰는 것과 어느 게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풍성해 보이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도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반듯하게 쓰셔도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괜찮고요. 어떤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읍은 크게 변형되지는 않고 직선으로 다 쓰는 것과 곡선으로 다 쓰는 것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피읍 다음에 히읗인데 히읗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히읗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할 때 히읗은 동그라미와 두 개의 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응에서 나타냈듯이 동그라미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옆인지에 따라서 히읗 모양도 많이 틀려져요. 그리고 히읗은 위에 쪽에 작은 선 하나가 위쪽으로 가느냐 옆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받아주는 느낌이 틀린데요. 보시면 히읗을 쓸 때 위에 쪽에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옆쪽에서 주는 경우하고 차이가 보면은 만일 홍시나 뭐 이런 것처럼
위에 쪽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위쪽에서 충분히 나와도 괜찮지만 아래쪽에서 받쳐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받쳐줘야 되는 경우는 이 가로선으로 다 표현을 해주시는 게 없고요. 행복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다 쓰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으로 똑같은 행복이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나 이런 게 틀릴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본인이 위에 쪽에서 쓰는 글씨체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로선이 좋다고 하면 가로선을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요 꼭지선은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꼭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행복이라고 써놓을 건데 꼭지선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충분히 이게 행복이라고 읽히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같은 글씨고 같은 글씨체지만 위에 선 자체가 주는 느낌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히읗의 그 구멍 방향을 갖다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의 구멍 방향을 갖다가 아예 옆쪽으로다가 틀어놓을게요. 옆쪽으로 틀었을 때 위에 꼭지점이 나오는 것보다는 옆쪽으로 틀었을 때 똑같이 가로선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으로 갔을 때는 눌러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좀 나오는 게 또 독특하니 밸런스가 맞고요. 또 가로 쪽 이제 오른쪽으로다가 삐딱하게 가볼게요. 오른쪽으로다가 삐딱하게 갔을 때는 너무 이쪽 편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수직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가로선이 가져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갖다가 맞춰주는 안정감이 보이는 게 좀 더 글씨를 읽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위에 꼭지점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 이응 방향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시간에 이응을 배웠을 때 그 구멍이 열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글씨가 주는 느낌이 틀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위에 쪽 행복의 히읗자에 이 꼭지점 자리를 갖다가 똑같이 방향을 이쪽 저쪽으로 바꿔 보시면서 잘 어울리는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글씨체를 갖다가 굳이 힘들게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히읗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흘림체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흘림체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뭉쳐 갖고 정확하게 읽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필기체로 다 이렇게 잘 쓰시면은 이게 히읗처럼 읽히는데 그렇지 않고 선 넓이가 너무 짧게 돼 갖고 이응처럼 읽히는 경우나 아니면 저건 무슨 글씨지 라고 하면서 한 번쯤 갸우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림체로 쓰시는 경우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상황에서 읽히는 거와 그냥 어설프게 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히읗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바꿔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히읗은 캘리에서는 많이 추천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글씨 역시 마찬가지로 흘림체로 썼을 때 읽혀지는 부분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히읗 같은 경우는 조금 명확하게 살려서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낫고 다른 분들이 읽을 때도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읗까지 다음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